순이는 불과 몇십 년 전의 청춘이었던 지금 우리의 어머니, 언니, 누이였습니다. 화려한 경제개발의 그늘에서 그들은 이름과 달리 순하게 살 수 없었죠. 인권 유린과 매연,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살인적인 강도의 노동을 겪으며 청춘기를 보냈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조각조각 부서지는 희생을 기꺼이 무릅쓴 숭고함. 그들은 그것을 팔자로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시대의 민초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던 적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대가 만들고 역사가 잊은 그 이름 순이를 만나러 갑니다. 삼순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삼순이란 말은 아주 어릴 때 되게 억척스럽고 일 많이 하는 어떤 존재를 일컬어 엄마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유, 삼순이처럼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냐. 약간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삼순이 삼자가 붙어서 약간은 이제 어색할 수도 있는데 네. 순이라는 단어는 사실 되게 많이 쓰이는 그렇죠. 이름이잖아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동에 낭만은 없다라고. 결국 이제 먹고살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관통할 수밖에 없는 좀 중요한 주제인데 출발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했던 시대였고 가난했던 시대 중에서 대부분 다 교육을 받지 못했고 네. 그것도 이제 또 여성들이고 그렇죠. 또 저희가 그 세대는 아니지만 옛날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집안 분들이 애들 되게 많으니까 장남이나 맞아요. 똑똑한 셋째나 네. 대부분 남자 이렇게 올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 집안이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둘째신데 아들 둘에 이제 나머지는 딸 넷이란 말이죠. 그런데 장남, 그러니까 큰 삼촌만 대학에 진학을 하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모분들 지금 정말 지금 봬도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세요. 그때 그 한 때문에 못해서.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셋째 이모가 했대요. 나는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사실. 난 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여자가 무슨 공부야? 그러니까. 일이나 해. 그 말을 너무 듣고 커서 자기가 공부에 대한 열정과 이런 걸 갖는 것만으로도 되게 뭔가 자기가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근데 지금 뭐 공부를 그 늦은 나이에 엄청 열심히 하세요. 한이 돼서 그러니까. 그때. 요즘으로 말하면 청소년들이죠. 네. 청소년 여성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도시로 가서 노동을 하면서 가족과 오빠를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본인이 원하고 원치 않고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1960년대 막 이러니까 경공업 같은 것들이 좀 발전하고 산업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여성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여성 노동자라는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 그걸 우리가 되게 좀 잊고 있지 않았나? 사실 깔린 게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옛날에 너네 집 어땠어? 이러면 우리 뭐 작은 아빠가 공부 잘해서 엄마는 공부 못하고 뒷바라지 하느라 시간 다 보냈대. 이게 우리의 절대 다수의 그렇죠. 일상의 경험인데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 현대사는 그냥 뭐 경제 발전 이런 식으로 가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이면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이야기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식모, 버스 안내양 그리고 여공 같이 좀 얘기하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네. 시간을 좀 마련했고요. 처음에 그 약간 단순 호기심 한번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이 사람 그 당시의 어떤 모습들. 일단은 그분들이 그 시대의 자아성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우리의 한국 사회가 너무 급변하는 그런 다이나믹하고 역동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많은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모으고 그런 것이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쓰면서 약간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 기록들이 없는 것보다도 너무 파편적으로만 이렇게 존재한 거예요.
거기에 아주 선정적인 말초적인 그런 기사.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애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같은 경우가 이제 없고, 아 이거 20, 30년 뒤에는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다. 다행히 이제 식모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이 좀 짧게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돌파구가 있었었죠. 뭔가 더 많이 숨겨져 있나? 어떤 아픈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다, 아팠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나,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좀 그렇죠. 드네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한국사 교과서가 한 6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600페이지 정도 되는 교과서에 이런 노동의 삶? 몇 페이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잘 다 합쳐도 두세 장 안 나와요. 그냥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그렇죠. 기억이 안 나요. 발전사.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경제성을 구에서 했다. 유를 창출했다. 뭐 이런. 버스 안내양, 식목, 여공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버스 안내요. 버스 안내양 보신 적 있어요? 있죠? 지금 갑자기 버스 안내양 하니까 그 옛날에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아, 뭐 안 내리시면 뭐 오라이 하고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그렇죠, 그렇죠. 강하고 되게 약간 밝은 캐릭터로 연기하셨던 그 딱 한 장면이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웃긴 했는데 버스 안내양은 제 시절에 있었나?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저는 아주 어린 시절 한번 봤던 건 기억나요. 아 그래요? 저랑 거의 좀 비슷한 내가 벌어서 남동생 좀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78년도 8월 2일 날 김포교통이라는 거기를 버스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당시 18살.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때 당시 저는 중학교를 안 나왔는데 중학교 정도 나온 사람을 원하더라고. 문제 몇 문제 내더라고. 수학 문제를. 이제 거스름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테스트를 하고 입사를 하게 됐어요. 다들 거의가 진학을 못하고 부모님들을 섬긴다든가 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마음들. 근로 시간이 뭐 8시간이 아니라 4시 반부터 하면 밤 12시까지 한다고 봐야지. 물론 한 바퀴 이렇게 다녀오면 10분 쉬는 시간은 있지만 또 길 막히면 밥도 못 먹고 가는 친구들도 많았죠. 어떤 친구들은 15일씩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데 자기 정신이 아니겠죠. 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언니들도 봤어요. 버스만 타고 다니는 시절이라 진짜 콩나물 싫으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제 너무 많이 타면 앞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밀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기사님들이 확 한쪽으로 해주면 쑥 들어가요. 근데 그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 안 닫으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기사를 닫아야 돼요. 확 한다는 게 이제 쏠리게 하면 한 다음에 공간이 좀 남으니까 쓱 밀리니까 이렇게 탁 그때 닫는. 도대체 몇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힘으로도 태워야 되고 저는 아까는 제가 놓쳤던 게 계산을 진짜 해야 되는구나. 거스름돈하고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또 너무 어린 나이에 생계의 노동의 현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버텼다는 게 그게 너무 같은 여성으로서 좀
가슴이 아파요. 사실 저도 20살 때 배우를 하게 됐어요. 또 그때 마침 저희 아버님의 사업이 완전 기울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가장의 무게를 갖게 됐거든요. 아까 그 인터뷰를 딱 보면서 너무 나갔다. 나의 20대를 보는 것 같다. 공통 네, 그게 딱 분모가 겹쳐졌어요. 발견돼요. 저는 되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무게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적에 무엇보다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나이대에 갖고 있는 특정한 감수성을 고려해 본다라면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는 상태에서 이 노동세계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말. 헛소리가 나는 게 노동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길 수 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사이였어요. 그래서 승무 시간을 18시간을 기준으로 연구자들이 평가를 보니까 승무 시간이 17시간 5분, 준비 시간 10분, 그리고 대기 시간이 이제 한 그 6회 정도 잠깐 쉬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때가 한 27분. 또 청소도 해야 됐대요, 청소. 버스 이제 승객 내리고 준비하는 시간에. 아니 왜 그걸 다 해요? 너무 화날라 그래. 실제로 버스 안내양이 개인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은 5시간 반 정도였다. 아니 나머지 분들은 뭐 하세요? 근데 일단 그 기사님은 뭐 하시죠? 그리고 그만큼 임금은 적당하게 주신 건가요? 그 당시 왜 내가 선생님한테 따지고 있죠? 정말 되게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되게 냉혹한 얘기인데 일자리는 없고 일할 사람은 드글드글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남성 노동력은 조금 더 높게 봐주고 여성 노동력에 대해서는 되게 천대하는 문화가 가시방석이 아닌 거지 내가 지금. 알고는 있죠. 그때 7, 80년대 때는 여성들이 네. 참 권리와 어떤 그런 걸 못 누리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 엄마, 이모들이 사실 푸념하듯이 맨날 하는 네, 얘기예요. 맞아. 한 얘기를 그치, 하면서 그치. 내가 너무 한이 돼서 맞아, 그래서 맞아. 조카들, 그러니까 저희 친척 동생들, 새끼들이 자식들을 가르쳐.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정말 그렇죠. 빚에 빚을 져서라도 그렇죠. 굉장히 교육열이 높죠. 이런 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현재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큰 악마들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민간인 학살, 어떤 장군의 권력 찬탈, 인권유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따져보니까 그렇게 큰 권력자들이 나쁜 짓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서 가난한 우리들끼리 조금 더 형편 나은 사람이 조금 더 가난한 사람 괴롭히고 이랬던 것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아까 나온 그런 어머님들이 너무나 큰 힘듦. 그래서 그게 우리는 되게 어렸을 때 듣기 싫어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꼭 앉혀놓고 하면서 막 얘기하시고 할머니들 또 명절 때 모임 또 앉아서 얘기하는 게 그냥 우리 할머니랑 우리 엄마, 이모들은 참 한이 많구나. 왜 저래? 약간 솔직히 네, 눈물도 많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 이렇게 맞아요. 얘기들을 덮여진 게 뭐냐면 아마 머릿속에 어렸을 때 아. 초등학교 교과서 기억하면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는 포스터만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여성 노동력이 산업화 역군으로 사실 활동했다라는 거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희생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을 말하면 막 갈아 넣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건데 네. 이게 1960년대 때는 또 중화학공의 발달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남성 일자리보다 여성 노동 일자리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 경제 발전의 초기에 그 힘을 원동력이 됐던 건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안 배웠던 거고 언제나 이렇게 그 있죠. 저는 전혀 아빠가 이렇게 오늘 힘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엄마가 이제 그 싱크대에서 요리하면서 오셨어요 하면서 네. 애들이 텔레비 보고 있고 네. 이렇게 아빠가 와서 신문 펼쳐놓고 밥 먹으면 옆에 와서 음식 갖다 놓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아빠는 근데 저는 그 소리 들으면 참 거북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남들이 보면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하하는 말로 삥땅삥땅 하는데 혹여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 못 가요. 네, 진짜로 그런 분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얼마 가지 않아서 회사에 퇴실당해요. 무시하는 거는 사실은 상처잖아요. 우리도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산업전선에 뛰었을 뿐이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일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사는데 무시당할 때는 그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다 보니까 선한 그런 마음들이 안 생겼던 거죠. 그리고 저도 많이 겪었겠죠. 툭 치고 가고 아니 내리면서 툭 치고 가는 거죠. 어떤 그런 부분들. 기억나는 그때도 저희들도 20대잖아요. 제가 18살이면 18, 19인데 한 고등학생 정도면 저희 친구 되는데 장난삼아 했겠죠. 그 친구들은. 근데 우리는 당했다고 약 올라야 했지요. 디디디디 하다 10명이 탁 내리는 고등학교 앞에 내리다가 뒤에는 톡 튀어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당한다고 탁 잡고 탁 잡는데 걔는 내고 가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런 경우들.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들을 관리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당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삥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큰 돈이 아니라 이제 네. 이게 슬쩍 뭐 몇천 원씩. 왜냐면 이렇게 이제 그 누나들 가방 보면 이만한 가방에 동전이 주머니.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서 내릴 적에 슬쩍 빼돌리는 거죠, 자기가.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제 그런 행동을 그렇게 자주 광범위하게 하긴 힘들거든요. 힘든데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들 속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심각한 인권 유린 같은 것들이 생겨요. 네. 근데 그중에 이제 제일 모욕적인 게 몸수색. 몸수색. 버스 안내장의 몸수색이요? 끝나고 나면 해서 이렇게 다 만지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작업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왜 삥땅을 치겠어요? 월급을 너무 안 줘서 삥땅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올바르다는 얘기를 떠나서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은 가혹한 노동시간과 적은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삥땅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월급이나 합리적 노동시간을 조정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 삥땅 쳤지. 그 당시 78년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 78년 8월 달에는 삥땅에 누명을 쓴 이제 버스 안내양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달리는 버스에서 막 뛰어내렸던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이어졌고 76년에 이제 1월 5일에는 사실 할복 사건도 또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내용이. 삥땅을 의심받던 안내양이 감독관에게 몸수색을 당하고 자살한 사건. 1976년 1월 5일 제가 태어난 해네요. 삥땅한 돈 어디 숨겼냐? 나는 째려만 봐도 다 아니까 곱게 내놔. 훔치지 않은 돈을 자꾸 내놓으라면 어떡해요? 자, 모두 털어보세요. 이 양은 스스로 앞서풀 열어 보이고 바지를 털어 보였다. 합숙소로 돌아오자 새삼 서름이 복받치고 그래서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자신의 배를 찌른 것이다.